이번 시간에는 5월 22일에 업로드된 매지온 주주 간담회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매지온은 퓨얼1 임상시험을 시행했고 현재는 퓨얼2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퓨얼1 임상시험은 P밸류가 0.092가 나와서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실패 원인은 정상인의 운동 능력을 가진 슈퍼폰탄 환자가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슈퍼폰탄 환자는 높은 신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상인이었던 거죠. 환자에게 치료제를 줘야 정상인이 되지 정상인에게 치료제를 줘봐야 어차피 정상인입니다. 그래서 퓨얼1 임상시험이 약효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피지컬은 육체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이 피지컬 퍼포먼스는 물리적인 성능이 높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신체 능력이 높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슈퍼폰탄 환자는 얼마나 정상인이었던 거냐? 최대 산소 섭취량이 80% 이상이라고 하네요. 산소 섭취량이란 영어로 oxygen uptake 또는 oxygen consumption이라고 합니다. 산소 섭취량은 산소를 흡입하고 조직에 조달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산소 섭취량은 숨 쉬는 것과 관련 있잖아요. 그러면 폐와 관련 있는 게 아닌가? 폐도 관련 있지만 심장과도 관련 있습니다. 산소를 흡입하는 것은 폐지만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심장이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최대 산소 섭취량이 80%는 넘어야 정상적인 운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인과 슈퍼폰탄 환자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최대 산소 섭취량이 80% 미만이면 운동 능력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을 논문에서 다룰 땐 VO2 max 또는 VO2 peak라고 합니다. 여기서 V는 볼륨을 뜻하고 O2는 옥시전 그리고 맥스는 맥시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햄버거 최대 몇 개 드실 수 있나요?처럼 산소 최대 몇 개 섭취하실 수 있나요?를 물어보는 지표가 VO2 max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산소 섭취량을 보여줍니다. 맨 꼭대기에 VO2 max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의미합니다. 산소 최대 몇 개 섭취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고 그 바로 아래는 운동할 때 필요한 산소 섭취량을 보여줍니다. 운동할 때 필요한 산소량보다 더 많이 산소를 섭취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산소 섭취량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폰탄 환자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게 현재의 매지온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지온을 살펴봤고요. 오늘의 또 다른 주제는 허위 정보는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주제입니다. 토리방에서는 소위 뇌피셜 금지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12년 6월 13일에 나왔던 손해배상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어떤 주식 투자 전문가가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종목 추천을 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어떤 허위 정보였을까? 추천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1,000억 원대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 정보였습니다. 즉 주식 투자 전문가는 종목 추천의 근거로 허위 정보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소위 찌라시라고 하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걸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법원까지 간 겁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IQ의 평균은 100입니다. 주위에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IQ 평균이 120에서 130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IQ 평균은 100입니다. 그리고 IQ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준 편차는 보통 15 또는 24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진짜 충격을 먹을 시간인데 IQ가 정규 분포라는 말은 인구의 절반이 100 이하라는 말입니다. 즉 두 자릿수입니다. 누군가 너 IQ가 두 자릿수 아니냐고 놀릴 때도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유는 무슨 IQ가 두 자릿수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IQ 두 자릿수는 존재합니다. 그것도 극소수가 아니라 놀랍게도 인구의 절반이 두 자릿수입니다. 충격이죠. 저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알고 나서 충격이었습니다. IQ 인구 비율 그래프는 완전한 대칭입니다. 따라서 IQ 120 이상과 IQ 80 이하는 인구 비율이 같습니다. 우리가 IQ 120이 넘는 사람을 만나는 만큼 사실은 IQ 80 아래인 사람도 만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죠. 예전에 저는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너무 답답할 때 부끄러운 과거지만 너 IQ 80 아니냐고 인신공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나 그럴 때조차 상대방이 정말 IQ 80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소 충격적입니다. 사람인 이상 이렇게까지 이해를 못할 리는 없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정도로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구의 대략 절반 정도는 IQ가 정말로 두 자릿수입니다. 이해하고 나면 이해심과 배려심이 생깁니다. 나랑 똑같은 인간이라 생각하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쟤는 알면서 일부러 그런다고 시비 거는 거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대방은 모르는 걸 수 있습니다. 차이를 이해하면 양보할 수 있죠. 인구 절반의 IQ가 두 자릿수였다는 게 저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봤을 때 한국인은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IQ가 높은 쪽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반면에 후진국, 개발도상국 쪽에서는 IQ가 좀 낮은 사람들이 더 분포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한국인은 교육 수준 때문에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이야기가 3000%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어나가면 투자자들은 전문가의 허위 정보를 고지고대로 믿고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투자자들에게 돌아온 건 회생 신청과 거래 정지였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한 기업이 잘못돼 투자금을 날린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주식 투자 전문가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무혐의라는 게 올바른 판결인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위 정보는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는 것으로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2심에서는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즉 고객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에 기초하여 증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거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했다면 이는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위법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 전문가가 언급한 그 허위 정보는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소위 카더라죠. 이런 건 혼자만 알고 만약 들었더라도 잊어버려 합니다. 결국 손해배상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슈퍼폰탄 환자와 뇌폐셜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유안타증권과 빅토리 주식TV는 스타벅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하고 100만원 잔고를 6월 30일까지 유지하시면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인 서비스인 종목 추천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